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좋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좋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부분은 이제 그 현대 교육과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요한 인물,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교육과정의 정의, 교육과정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또 교육과정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목에서 우리가 좋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문해력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많이 어필되고 있고 많은 분야에서 이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해력이라는 용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문해력이라는 말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언어학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교과 또 다른 연구 영역에서도 이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 연수에서도 이 문해력을 많이 사용하는데 교육 과정에도 이 문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도 교직 실무에서 교육 과정에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문해력이라는 그 용어의 개념이 단순히 어떤 사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재구성하고 창안하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는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걸 분석하고 또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창안하는 과정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사들이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 교육과정이 잘 적용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 후에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창안하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교사이다. 물론 뭐 그렇지 않다 해서 좋은 교사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고 앞에서는 현대 교육과정의 중요한 핵심 부분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뒤에서 교육과정의 의의와 적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육과정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 정의에서 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 교육과정이 현대에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또 교육에 적용되고 나타난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용어가 이게 현대에 들어와서 적용되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1918년에 보비트의 연구 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이 교육과정이라는 이 연구 저술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918년대 프랭크 보빗이 자신의 저서에서 The Curriculum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현대 교육과정의 용어의 개념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이라는 건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현대 교육과정,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그 원료를 찾아보면 1918년대 보비트의 The Curriculum이라는 연구 저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프랭크 보빗의 더 커리큘럼이라는 저술을 말씀드리고 그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술의 내용은 선생님들이 각자 사서 보시면 됩니다. 또 교육과정을 전공하시고 이미 그 과정을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시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제 이 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검색하거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은 각자 선생님들이 좀 연구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1949년도 우리가 현대 교육과정 그러면 이 타일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교육과정 그러면 타일러입니다. 여러분들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타일러를 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지도안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교수학습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평가를 얘기할 때도 타일러는 언제나 등장합니다. 이 1949년도에 타일러의 연구서가 하나 나오는데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이런 연구서가 하나 나옵니다. 자,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자, 1918년 프랭크 보빗의 더 커리큘럼이라는 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주마의 주로입니다. 경주마의 주로. 경주마 트랙을 달리는 그 일정한 트랙을 달리는 그 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커리큘럼이라는 용어가 현대 교육과정에 들어오게 되고 이게 1918년 프랭크 보빗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고 1949년에 타일러가 바로 그의 연구에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라는 책에서 이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냥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만 쓴 게 아니라 타일러는 Curriculum and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교수학습과 같이 연관지어서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타일러에 있어서의 교육과정은요, 이 교수학습이라는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전략이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안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 교수학습을 안을 구성하고 기획할 때는 반드시 이 타일러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을 반드시 선생님들 아셔야 돼요. 이게 혹자는요, 이거 뭐 현장에 나오면 제가 교육과정을 알아야 되나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다 문서화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좀 교실에서 한 차씩 수업하기도 힘든데, 제가 이거 교육과정까지 다 연구해야 그거는, 이거 뭐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육과정이라는 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범위가 좁혀집니다. 여러분들 수업 지도안 하나하나가 다 교육과정입니다. 선생님의 말 하나하나가 교육과정이고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교육과정이에요. 제가 나중에 그 도제식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겠지만 판소리에서 예를 들면 남도민요를 학생에게 가르칠 때 스승님 장구 들고 북 들고 앞에 앉고 제자가 마주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과정입니다. 이거 다 교육과정이에요.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블룸이 나옵니다. 1950년대 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대단한 그 인물이죠. 현대 교육학을 얘기할 때 타일러를 얘기하면 다시 또 블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블룸이 또 교육 과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블룸이
현대 교육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 이게 블룸의 연구 서적이 바로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텍사노미 오브 에듀케이셔널 옵젝티브라고 하는 이 블룸의 연구인데, 이 블룸이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는 이 책을 연구를 하면서 뭐가 나냐면, 교육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 타일러는 커리큘럼의 인스트럭션, 이렇게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을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얘기했다면, 블룸은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분류해서 교육 목표로 분류해서 그걸 가지고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타일러의 교육 과정을 한 단계 차원을 높이고 상세화했다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교육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브루너입니다. 브루너 그럼 우주홀 회의를 빼놓을 수 없죠. 브루너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선두 주자이고, 이 브루노는요, 현대 교육 과정에 들어와서 아마 우리 인류의 역사, 인류의 지식의 층위를 한 단계 높인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인류의 지식의 층위를 한 단계 높인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들의 아주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브루너의 교육 과정 한번 보세요. 교육의 과정, 그런데 The Process of Educ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타일러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 이 블룸도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교육 과정을 얘기할 때.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 위에 타일러 교육 과정, 그리고 커리큘럼 했는데, 모비시나,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 그리고 The Process of Education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 과정은 프로세스 과정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로 따지면 다릅니다. 커리큘럼과 프로세스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과목 과자를 씁니다. 한자를 쓸 때 과목의 과정, 이 과목을 교수학습의 순환 과정에 의해서 거쳐나가는 걸.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은 프로세스, 순차입니다. 차곡차곡 차례대로 쫙 진행되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타일러의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일러의 교육 과정. 타일러는 교육 목표는 교육 과정의 순환 과정에서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이 순환한다는 거예요. 이게 커리큘럼이라는 게 경주마의 주로라고 그랬죠.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일러는 교육 과정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교육 목표를 얘기합니다. 교육 목표 하니까 누구 용어가 나오죠? 블룸 나오죠? 블룸이 교육 목표 분류학 그랬잖아요. 텍사노미 분류학인데 Educational Objectives, 교육의 교육 목표를 분류해야 된다. 자, 타일러의 교육 과정 보세요. 교육 목표는 교육 과정의 순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된다. 타일러는요, 교육 과정을 순환할 때, 교육 과정을 수행할 때 교육 목표가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후반부에서 교육 과정을 정의할 때 이거 나옵니다. 범주를 분류할 때 교육 과정은 어느의 범주, 어떤 카테고리의 어느의 범주인지 보시면 그때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에 선행돼야 되는 게 교육 목표구나 라는 겁니다. 타일러는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할 때 교육 목표가 가장 먼저 결정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일러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교는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되는가.
교육 목표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후반부에서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교육과정 요인에 따라서 얘기할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제가 수업 지도안에서도 말씀드렸고 평가에서도 얘기했었죠. 학교 교육과정을 보셔야 된다. 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게 물론 학교는 공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하겠지만 교직사회는 범주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공교육, 사교육, 지역사회 교육, 세계교육, 개인의 교육, 집단의 교육 다 달라요. 이념도 다릅니다.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도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노력하는가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 경험이 제공되어야 되는가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결정하는 방법 무엇인가? 여기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 경험, 이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게 바로 뭐죠? 교수학습이라는 거예요. 인스트럭션. 그래서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교수학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이 교육과정에 관련된 강좌가 끝나고 나면 교수학습을 얘기할 겁니다. 그때 되면 아, 이게 교육과정에 이렇게 연계가 되는구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자,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교수학습과 연계진다. 타일러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과정의 순환과정에서 제일 먼저 결정된 건 교육 목표다. 그리고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경험을 제공할 건가?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교수학습이라는 거예요. 교수학습. 그 다음 맨 밑에 보세요. 위에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생님? 요 앞서 우리 했던 거 평가죠. 평가입니다. 평가.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과정중심 평가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과정중심 평가. 이게 바로 교육과정의 순환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학급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 교육과정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의 한 차시 단위 하나하나가 바로 선생님의 교육과정인 거예요. 바로 이 교육과정이 달성되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평가라는 거죠. 자, 다음은 블룸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룸의 교육과정 아까 뭐라 그랬죠? 교육목표 분류학이라는 걸 했어요. 블룸도 교육목표를 했어요. 타일러도 교육목표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육과정의 순환과정에서 제일 먼저 선정되는 건 교육목표다. 블룸은 뭐라 그랬어요? 교육목표를 상세화시킨 거예요.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경험을 줄 것인가를 달성하려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타일러는 뭐라 그랬어요? 타일러는 어떤 경험을 줄 거자. 이거는 교육 목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죠?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선생님들의 차시 교육과정이 뭐라 그래서 본시 교수학습 야간이잖아요. 야간. 한 차시 단위의 수업 안이 선생님의 교육과정이에요. 선생님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교육 목표잖아요.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목표. 그게 선생님의 교육과정인 거예요. 선생님이 1차시 지도안, 한 차시 지도안 구성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단원 설정에 되고 선생님 교과에 단원이니까 중단원, 소단원 있는 다음에 그 차시에 교수학습 목표 하잖아요. 이겁니다. 학생들에게 한 차시에 선생님이 어떤 목표를 줄 것인가. 어떤 목표를 줄 거예요. 블룸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제일 밑에 거 보세요. 제일 밑에 거. 교육 목표를 블룸은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을 한 거예요. 선생님 교과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과목 수학이다. 선생님 과학이다. 선생님의 교육 목표는 주로 어떤 영역의 교육 목표
자, 선생님의 단원이 뭐 함수였어요. 함수의 1차 시 함수의 수업 목표가 첫 번째 목표는 뭐 함수의 개념을 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영역의 중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표를 이제 정의적 영역, 심동적으로 하겠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육 목표예요. 교육 목표. 그런데 블룸은 그 교육 목표를 분류한 거예요. 교육 목표를 분류해. 그래서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라고 합니다.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고 블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체육 과목이다. 체육 과목은 주로 어떤 영역이 강화돼요? 어떤 영역? 심동적 영역이잖아요. 자, 육상의 출발 동작을 알고 출발을 빨리 할 수 있다. 심동적 영역이잖아요. 선생님 미술 과목이에요. 현대 미술에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이잖아요. 교육 목표를 먼저 하는 겁니다. 타일러도 마찬가지예요. 타일러도 교육 목표를 중심하는 거예요. 학교는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느냐? 학교 하위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교과 있잖아요. 선생님들 학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선생님 학생 한 학급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한 학급에 어떤 교육 경험을 정해줄 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블룸은 어떻게 했어요? 블룸을 상세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육 목표는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이 달성하려는 사고와 행동과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사고와 지적 영역, 행동과 심동적 영역, 감정의 변화,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뭐예요? 교육 프로그램. 타일러가 말한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인 겁니다. 교수학습 전략. 따라서 선생님은 나는 뭐 내가 뭐 교육부 뭐 연구사도 아니고 나는 뭐 학자도 아닌데 내가 교육과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과정은 이제 후에 다음 후반부 2차 시에서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의 교육과정은 선생님 한 차시의 수업이 선생님의 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한 차시 수업에 대한 교육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활동을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줄 건지 타일러의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이 뭐고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경험을 제공할 건가 수업 지도 안에 넣으셔야죠. 그 프로그램에 선생님의 프로그램에 학생이 그 수업을 하고 나면 사고와 행동과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뭘로 제한한다? 교육 목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 학습 목표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100m 출발 동작을 알고 빨리 출발하여 뛸 수 있다. 그렇잖아요. 알고 뛸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를 목표에 설정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들 교수학습 목표를 할 때 이렇게 사고와 행동과 감정의 변화를 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해서 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목표는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학생들이 갖추어야 되는 특성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의 교사 교육과정, 단원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그리고 작게는 한 차시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블룸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 목표를 상세화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브루너의 교육과정 얘기합니다. 브루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현대 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뭐 타일러, 그 다음에 브루너, 브루너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를 바꾸는 교육학자를 얘기할 때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는 이 타일러, 브루너를 꼭 얘기합니다.
특히 브루너의 우주얼 컨퍼런스는 이게 뭐 북미 미국에서만 있었던 이야기. 그 스푸트닉 그 소련이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잖아요. 스푸트니크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우주 경쟁에 뛰어들게 됐는데, 사실 그 이전에 미국의 그 교육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그 이룩하는 과정에 있었던 경험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생활을 중시하고 주연 뒤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한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학문의 깊이를 학자들이 애들이 이게 연구하려고 하고 깊이 있는 곳에 빠져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자들이 그 연구하는 것 같은 걸 학생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주를 컨퍼런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학문의 층위를 하나 좀 높여야 되겠다. 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해야 될 게 뭘까? 서로 고민하고 연구한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저 북미에서 있었던 우주얼 컨퍼런스가 브루너가 주도했던 이런 교육의 과정. 여기에서의 교육의 과정이 빨갛게 표현한 건 교육의 과정이 뭐였죠? 프로세스라 했거든요. 프로세스. 왜냐 그 전까지의 커리큘럼은 이게 잘못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존귀의 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든가 타일러가 그 교육의 순환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적정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했던 이런 교육 과정. 그리고 블룸의 교육 인지적, 지적, 정의적 영역에 그 교육 목표 분력을 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여기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좀 더 깊이 있는 학문의 층위를 높일 수 있고 생활의 기쁨도 있지만 학문을 탐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갖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교육과정에 넣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뭐로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학문은 지식 탐구와 발견의 영역을 공유하는 학자들의 공동체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학자들도 연구하는 사람들 막 좋아서 하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야 그 함수 풀고 막 이렇게 뭐 대수학 이런 거 어? 그런 거 문제 하나 풀고 막 기뻐서 이렇게 막 뛰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엄청 기뻐하잖아. 이걸 학생들도 공유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은 학문의 성격을 밝히고 여기서의 교육 과정 커리큘럼입니다. 여기서 교육 과정. 학문의 성격, 지식 구조를 밝히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석하는 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아주 어려운 학문적 이론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풀어내면 이런 과정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학문의 깊이를 이해하면서 탐구와 발견의 기쁨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은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특정한 문제 영역의 탐구의 정신을 적용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한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발견의 기쁨을 맛보며 동료들과 공유하고 소통한다. 이들은 서로 교육하는 사람이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브루너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 학문 중심주의 교육 과정을 이해하려면 야 이거 학문의 기쁨, 발견의 기쁨, 탐구의 기쁨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야 된다. 아이들도 이걸 아이들 수준으로 맞춰 놓으면 학자들이 그들이 느끼는 탐구의 기쁨을 학생들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느끼면 서로 가르치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학생 중심 교육 과정과 소통합니다. 아니 어떻게 학생들에게 학자들이 하는 걸 공유하게 수준을 낮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그 발견의 기쁨을 알게 하면 아이들끼리도 서로 소통해서 아이들도 서로
공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굉장히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물리학 공부는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물리학자와 동일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노의 교육 과정이 이게 인류의 지식의 층위를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생활을 향유하고 생활의 기쁨 이런 것에만 취해 있었다면 학문의 기쁨을 알 수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깊이 있는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성장했을 때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에 시작해서 이들이 성장해서 정말 깊이 있는 학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교육과정의 그 기본적인 기초 용어부터 살펴봤어요. 1918년대 보비트가 처음 저서에 나왔던 The Curriculum이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현대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의 교육과정은 과목과자 쓴 과목을 이수한다는 의미의 과정이다. 그런데 1949년도에 타일러는 Curriculum and Instruction이라는 용어를 써서 순환한 순환 과정에서는 그들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했다. 교육 과정에 교수학습이 적용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블룸이라는 사람은 이 교육 경험, 가치 있는 교육 경험이나 교육 과정의 순환 과정에 교육 목표를 제시할 때 상세화 분류했다. 지식 영역, 인지적 영역, 그 다음에 행동, 심동적 영역, 그 다음에 가치, 태도에 관련된 정의적 영역으로 분류했다. 블룸은. 그래서 교육 목표를 상세화해서 교육 과정의 교수학습을 좀 더 가치 있게 했다. 그리고 60년대 우주홀 회의에서 우주홀 컨퍼런스에 브루너는 커리큘럼이라는 거에 교육의 과정,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써서 교육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학자들, 아주 능력 있는 학자들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학문을 탐구하고 발견의 기쁨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됐다. 이렇게 현대 교육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이 현대 교육 과정의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우리는 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서부터 이 차시 단위의 교육 과정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